네, 이제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잠깐 이거 보세요. 와,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58%고요. 찬성이 42%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저희 학생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여서 낸 통계고요. 잠깐 이게 반대가 조금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우리 장관님께서 세세요. 세요. 제가 세네요. 네. 네, 보시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고 제가 느꼈었는데요. 이거 보고 잘 생각해 보니까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꾸준히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 이대로 될 수만은 없겠죠. 이런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한 참신한 교육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이게 수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건데 58%인데 아까 제가 통일부에서 조사한 20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31% 정도가 여기에 말하자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천대학교의 이 프로테이지는 거의 한 배가 됩니다. 30%, 한 60% 가까이 되니까요. 그럼 수천대학교 학생들이 잘못된 거냐? 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더 현실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현실로 생각을 하고 우리 통일문화, 이 통일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적으로 삼고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가 비록 학생들끼리 한 것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쪽 분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런 통일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도 혹시 통일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강사들이 나와서 칠판 앞에 서서 아니면 무슨 요즘은 PPT 자료나 이런 걸 틀어놓고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북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정권이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어떠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 얘기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또는 강요하려고 하는 억지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쪽 통일 쪽으로 마음을 갖도록 말하자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미있고 또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재미와 감동과 그러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게 내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짧은 시간이니까 문화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화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는 문학 작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문 계통의 그런 얘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을 제가 바라기는 이 청년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운동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슨 통일운동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청년들이 통일과 함께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정신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통일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말씀이신 거.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통일부에는 한 30여 명 대학생 기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매주 한 번씩 우리 통일부에 와서 제 장관실 바로 옆에 와서 이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근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신나게 놀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정말 신나게 놀아라. 무슨 통일운동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놀아라. 그러면 아마 너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희들이 도대체 왜 얘들 이렇게 재밌게 놀까? 그래서 아마 올 거다. 그러니까 통일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의 대상,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저는 사실 이 통일이요, 교육이 뭐 부족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최근에요, 북한의 도발이 좀 잦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통일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통일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단순히 통일하는 것이 싫다가 아니라 통일을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기 전에요. 먼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일의 청사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관으로서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지금 이제 발족을 시키시겠다고 하셨고 발표하셨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 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그야말로 이 통일 분야에 대해서 또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청사진을 같이 이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분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제가 그리고 있는 통일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걸 3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력이요? 3력. 력. 예. 힘력자. 첫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나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활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들도 같이 함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동북아에서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다른 문화적이 됐든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력이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 우리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고 동시에 그 흥을 신바람으로까지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죠. 지금 세상의 트렌드는 매력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인구가 8천만이 될 것이고 땅도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안보적으로 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 강력한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력, 매력, 강력 이 세 가지가 구현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활력. 활력. 두 번째? 매력. 세 번째? 강력. 뭐라고요? 강력.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딱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참 매력적인 거 좋잖아요. 요즘 뭐 볼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매력적인 여자 이런 말처럼 뭐 매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산가족입니다. 네, 맞습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수만 자그마치 12만 9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12만 9천원 진짜 많네요. 그런데 이번 상봉행사는요. 소치 동계 올림픽으로 인한 아무래도 좀 관심이 제가 봤을 때 좀 적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요 이런 뭐 소치 동계 올림픽을
가족이든 뭐든 간에 아무리 관심을 가진다 한들 내가 직접 이상가족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은 실로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께서 친척 중에 이상가족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없어서요. 그래요? 저도 없고. 근데 장관님 혹시 이상가족? 저는 이상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황해도 연백군 연남은 장곡리 525번지가 우리 어머니의 본적입니다. 저는 이상가족입니다. 그러셨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잠깐 그러면은 장관님 우리 친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상가족, 본인은 이상가족이 있나요?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계세요. 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실제로 있군요.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상가족 상호 행사에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이상가족 상호 행사에 물론 우리 대학생분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그런 이상가족 행사하는 걸 보면서 직접 느끼고 또 그런 애절함, 간절함을 느끼면 좀 더 그 북한 남북 그 갈림 현상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통일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가족 상봉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에서 보시면은 그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만 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또 이제 북한에서도 역시 그 전문 인력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복잡한 일들이 뒤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서도 잘못하면 좀 불상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좀 그 장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또 마련해 주신다니까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할게요. 깜짝 퀴즈인데요. 여러분, 이번 제 18차 이상가족 상봉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상봉 행사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여기 되게 똑똑하신 분들 나오셨나봐요. 아니, 바로 손을 드시네요. 3년, 6개월, 아닌데요. 너무 아쉬워. 어디.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내려봐요. 누구? 저기 모자 쓰신 분. 3년 4개월입니다. 네, 사실 고작 4일간의 짧은 만남이 끝난 후에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되는 이상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네, 가족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이번 상봉을 계기로 이상가족 상봉 정의화가 논의되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의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장관님께 여쭤보고요. 만약에요, 이 정의화가 어렵다면 어떤 점이 어려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상가족분들 이번에 그 18차 이상가족 상봉을 저도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5년 내에 해결을 만남이 됐건 사실 이상가족분들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그 형제나 부부나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이것만이라도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사 확인, 그 다음에 편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거겠죠.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만남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분들을 다 만나게 지금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에 지금 거의 봉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문제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이제 이산가족분들은 그 5년 이후부터 만난다고 한다면 참 이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너무 강하게 가졌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 있으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휠체어를 할머니 한 분을 휠체어를 끌고 가는 이렇게 버스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그런 게 코미까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계세요. 근데 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안면 근육이 말하자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울지도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이산가족들이세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확인서부터 편지 교환,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조금 부모,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 있으면 그건 정말 빨리 만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뭐 부부가 있다면 그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좀 더 뭐랄까요, 더 이렇게 애틋한 그런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은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고, 다만 이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북한에게는 이것이 남쪽에 그런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남쪽이 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이산가족 분들을 통해서 북쪽 사회에 전파되는 것이 부담스럽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지만 북한에게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해야지 아무래도 뭐 빨리 이산가족이 상봉이 되고, 또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 정례화가 또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통일이 빨리 앞당겨서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봉한 이산가족 중 그 모녀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엄마, 죽으면 안 돼 라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살아갈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가족을 편히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두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조금 좀 더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치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좀 색다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장관님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질문을 여기 받아봤어요. 이름하여 6.1제 통일부 장관님께 물어봐인데요. 장관님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통일 장관님, 그리고 남자로서 이런 거 상관없이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장관님,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가 5초 드릴 거거든요. 질문 하나만 뽑으셔야 돼요. 하나만. 지금부터 보셔야, 자, 지금부터, 자, 5, 다 같이 5, 4, 4, 2. 스피드 하신 분이세요, 아주. 스피드 하세요. 그럼 장관님께서 어떻게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장관님께서? 제가 읽을까요, 질문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뽑지 말았어야 될 질문. 뭐지? 금강산 관광의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만약 추진 중이라면 현재의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국회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갑자기 국회가 지금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관광권 박지현입니다. 행정학과. 네. 행정학과라서. 그죠? 네,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국회처럼 답변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제가 하는 답은 금강산 관광 사업의 그 관광 사업이 중단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검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보통 하는 답변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지금 끊긴 지가 벌써 한 6년, 7년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그때 우리 관광객 피살 사건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아직 남북이 우리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금강산 관광 사업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사가족 상봉이 이제 9월달에 있으려고 했다가 그리고 그때 이제 회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우리가 10월 2일로 제안을 하니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다 무산이 됐죠. 그때 이사가족 상봉도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협의를 하게 됐더라면 아마 좀 논의에 진전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년 9월달 상황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또 남북 관계의 상황이 좀 진전이 되면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남북 간의 회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충분히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멘트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딱 찍을게요. 제가 장관님께서 한번 5초 좀 세주세요. 아셨죠? 5, 4, 3, 2, 1. 이거 와. 장관님, 북한 무용을 TV로 본 적이 있대요. 북한도 음주 가무를 즐기는 집으로 봤는데요. 장관님께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 북한은 뭐 이런 걸 전공하셨기 때문에 조금 아실 것 같거든요. 북한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한민족이죠. 예, 음주 가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좀 옛날 전통적인 모습은 북한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집안에서 잔치 같은 게 벌어지면은 잔치가 집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마당까지 이제 뭐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또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그러면 일어나서 뭐 춤도 어른들이 추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전통 춤이죠 그게. 또 좀 더 커가지고서는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많이 그런 걸 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뭐 하면 다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많이 됐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생일 잔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지금 경제 형편이 나쁘기 때문에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도 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하여튼 모여서 같이 술 갖고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상이나 체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분 계시나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네, 안 드리려고 했어요, 상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이제는요, 우리 현장 질문을 들어볼 차례예요. 우리 앞에 계신 친구들 입이 근질근질 하셨을 거예요. 너무 우리 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친구분들, 현장 질문한 친구들은요, 손을 번쩍 들고요. 벌써 있어요.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우리 친구들 적극적인 저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이 손 들고 학과, 학번, 이름 얘기하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네. 어디 요 앞에 친구 먼저 들어가지고 친구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 IT노학과 1사학번 박정훈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여러 매체를 보면은
2, 3년 안에 통일의 계기가 막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또한 통일의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의 계기는 무엇인지 그냥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국회에서 또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 3년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의 경로라고 할까요?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평화로운 점진적인 그런 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에 어떻게 벌어질지를 제가 알면은 제가 통일부 장관 하지 않고 전 보는 사람 하지 않을까. 돗자리 깔으셔야 돼요. 돗자리를 그만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 차 한잔 마시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두 분이서 얘기할 수 있다면 툭 터놓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앞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10학번 유재건입니다. 요즘에 취업난 심각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럼 통일이 된다면 혹시 대학생 취업이 좀 더 쉬워질지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취업난을 했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돕고 해서 아마 우리가 많이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기회를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전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남북관계만 활성화가 돼도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 이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착이 되어왔고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들, 북한 동포들의 이 심성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북한만을 가르치는, 북한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 학생들하고 제가 여러분들 개강 파티, 종강 파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하면 나중에 이제 술도 한잔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해야 된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 북한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인데 제가 가르치던 학교는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전문적으로 북한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통일이 되면 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사와 같은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비장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그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통일 시대에서 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머리로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는 확보된다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거든요. 100% 보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우리가 조금 장관님 우리 질문 하나만 더 봤는데 우리 장관님께 뭐라 하시면 여학생 굉장히 좋아하시네. 우리 여학생 한번 만나볼게요. 장관님께서 한번 이렇게 딱 뽑아주세요. 여학생 중에서 네, 우리 전 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학생. 우리 저기 아까 문제 못 맞춘 여학생. 저 여기 끝에. 안녕하세요. 법학과 1학번 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혹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통일에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핵 문제. 예, 아주 진지하면서도 꼭 나와야만 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참 북한 핵 문제 그러면 머리부터 아프죠. 북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헌법에다가도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국가정책 노선을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는 말까지 해놨습니다. 경제와 핵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1960년대에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국방, 경제, 병진 노선, 지금 경제, 핵, 병진 노선하고 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실패했죠. 북한이 어쩌면 지금 저렇게 경제적으로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 데에는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 저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과거의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또 그것의 재판인, 그것의 21세기 판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또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시대착오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핵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북한을 가장 잘 도와줄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에서 뭐 중국이 많이 도와준다라고 그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언론 기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중국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중국이 도와주는 것은 최소한의 것들 정도지 중국이 북한을 많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북한을 제대로 어마어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 단적으로 우리 통일부만 하더라도 통일부가 1년에 갖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통일부는 비록 조직은 작지만 예산은 제법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이면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 북한과 중국이 1년에 하는 무역 규모가 한 80억 달러가량 됩니다. 우리가 그 8분의 1을 갖고 있어요. 통일부가 1년에 갖고 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이것만 북한에게 다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죠.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10억 달러. 이렇게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도와주는 것이 단순히 북에게 이렇게 퍼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학생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와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남북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과 역시 또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투자의 열기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북한이 해갖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 통일되면 다 우리 거 아니냐.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 통일 한반도는 핵을 갖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핵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북한 핵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북한 핵이 없어져야지 남북 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협력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동북아에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장관님, 그런데요, 이제 저희 마지막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순천향 학생들에게 장관님으로서 뭐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일을 이제 좀 벗어나서 뭐 우리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젊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같은 또래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항상 해라. 예전에는 사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 요즘은 뭐 영어만 해서 될 세상은 아닌 것 같지만 외국어를 꼭 좀 해라. 외국어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영어는 거의 기본인 것 같고 이제 뭐 다른 나라 뭐 특히 뭐 중국어라든가 뭐 일본어라든가 또 하나를 또 해야 되는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하지 못하고 청춘을 지나는 것은 정말로 청춘을 제대로 못 지내는 것과 같다. 꼭 뭐 그것이 뜨거운 사랑이 됐든 뭐 뜨겁지 않은 사랑이 됐든 어쨌든 연애를 꼭 좀 해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행을 꼭 가세요. 그것이 외국이 됐건 꼭 외국을 나가야지만 전 여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여행을 해라. 그리고 친한 친구와 같이 가도 좋고 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가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혼자 가도 전 좋다고 봅니다. 여행을 꼭 가서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세 가지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죠? 외국어, 가장 중요한 연애, 그리고 여행. 네, 세 가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20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에 대해 유익하고 유쾌한 시간 선물해주신 류길재 장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통일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의 정말 선배로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류길재 통일부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